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단지,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드는 오후 2시. 최순덕은 마지막 이삿짐 상자를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몸담았던 경찰서를 떠난 지 벌써 석 달. 이제야 진짜 새 출발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무거운 것을 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이사 때문이려니 했지만 밤이 되어도 계속되더군요. 자정이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소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순덕은 결국 윗집을 찾아갔습니다. 2002호에 살고 있다는 젊은 부부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어요. 잠시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회사원이었어요. 이호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정장 차림이었거든요.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자 호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내가 운동을 좀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건지. 그때 안쪽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서미란이라고 했죠. 27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에는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이 묘했어요. 사과하는 말과 달리 뭔가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순덕은 3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키운 직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서 뭔가 숨기고 있는 냄새가 났어요. 특히 그 고무장갑이 신경 쓰였습니다. 밤늦게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퇴직한 형사의 직업병일까? 하지만 오랜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그날 밤 새벽 3시경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순덕의 귀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옮기는 소리, 그리고 물 흐르는 소리까지.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베란다에 나가서 윗집을 올려다봤습니다. 2002호의 베란다에는 검은 비닐봉지 여러 개가 놓여 있었어요. 쓰레기 같아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봉지들이 너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미란이 베란다에 나타났습니다. 순덕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재빨리 그 봉지들을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상해.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숨길 게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날부터 순덕의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형사의 본능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시간이 많아진 만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며칠간의 관찰 결과 이 부부에게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호진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미라는 달랐습니다. 낮에는 거의 외출하지 않다가 밤에만 나가더군요. 그것도 남편이 잠든 후에 말이에요. 새벽 1시쯤 되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새벽 4시경에 돌아왔습니다. 매번 큰 가방을 들고 말이죠. 순덕은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분명히 비밀이 있다고,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30년간 쌓아온 형사의 직감이 틀릴 리 없었습니다. 순덕의 하루는 이제 윗집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베란다에서 2002호를 올려다보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더 지켜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미란이 밤에 나갈 때마다 특이한 냄새가 났어요. 환기구를 통해 내려오는 그 냄새는 뭔가 화학적인 냄새였습니다. 표백제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강한 세제 냄새 같기도 했어요. 더 신경 쓰이는 건 쓰레기였습니다. 이 부부는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이 남달랐어요. 다른 집들은 정해진 요일에 한꺼번에 내놓는데 이들은 매일 새벽 조금씩 버렸습니다. 그것도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싸서 말이죠. 순덕은 어느 날 새벽 미란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엇인가를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듯 주변을 계속 살피며 움직였어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버릴 때도 다른 쓰레기들 사이에 깊숙이 숨기듯 넣더군요. 다음 날 순덕은 용기를 내서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한 번 더 상담을 받겠다는 핑계였어요. 관리소장에게 2002호에 대해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 그 집 말씀이세요.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이사 온 지 석 달 정도 되었는데 참 조용한 부부예요. 남편분은 회사원이고 부인은 집에서 번역일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번역일이라. 순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왜 밤에 나가는 걸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혹시 이상한 일로 신고 들어온 적 있나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가끔 집에 있나 싶을 정도예요. 관리소장의 대답이었어요. 그날 오후 순덕은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며 더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CCTV 위치도 파악하고 출입구도 확인했어요. 혹시나 해서 지하주차장도 둘러봤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2002호 호수가 적힌 주차 공간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얼룩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것 같지 않은 검은 얼룩들이었습니다. 순덕은 무릎을 꿇고 그 얼룩을 자세히 봤습니다. 형사 시절의 경험으로 봐서는 뭔가 액체가 흘러서 생긴 자국 같았어요. 그런데 무슨 액체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 돌아보니 미란이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아, 그냥 산책하다가 우연히. 순덕은 자연스럽게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는 차가 다니는 곳이라 위험해요. 미란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순덕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날 지켜보고 있었나? 그리고 왜 그렇게 경계하는 걸까?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미란이 오늘도 나갈지 궁금했거든요. 시계가 자정을 넘기자 윗집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순덕의 귀에는 선명했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복도를 걷는 발걸음. 순덕은 베란다로 나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미란이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역시나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가방이 2개였거든요. 이상해.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나가는 걸까? 순덕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덕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이웃들에게 슬쩍 물어보기도 하고 아파트 주변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혹시 미란을 본 적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낮에는 그 누구도 미란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밤에만 존재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순덕의 형사 본능이 더욱 강하게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순덕이 직접 미란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날이 왔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작은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자정이 조금 넘어서 윗집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순덕은 현관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라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순덕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30년 형사 생활로 터득한 미행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아파트를 나선 미라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야버스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순덕도 멀리서 같은 버스를 기다렸어요. 다행히 다른 승객들도 몇 명 있어서 들킬 염려는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미란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며 뭔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집에서 보던 조용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버스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40분 정도 타고 가니 한강 근처에서 미란이 하차했어요. 순덕도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서 뒤따라갔습니다. 그곳은 한강공원 근처의 부두였어요. 늦은 시간이라 인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 있어서 어둠침침했어요. 미라는 그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순덕은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며 미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부두 끝에서 멈춰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지나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4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이런 늦은 시간 이런 곳에 정장 차림이라니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대화를 시작했어요. 거리가 멀어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란이 가져온 가방을 그 남자에게 건네주더군요. 남자는 가방을 받아서 열어봤어요. 그리고 뭔가를 확인한 후 미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돈봉투처럼 보였어요. 순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뭔가 거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 이런 외진 곳에서 하는 거래라니. 거래가 끝나자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어요. 남자는 부두 쪽으로 사라졌고 미라는 다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순덕은 빠르게 판단했어요. 미란을 계속 따라갈지 아니면 그 남자를 따라갈지. 결국 미란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예상대로 미라는 같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들킨 건 아닐까? 순덕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미라는 순덕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미란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 동안 서성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2002호 층수 버튼이 눌려진 걸 확인했습니다. 역시 집으로 돌아간 게 맞았어요. 집에 도착한 순덕은 그날 밤 본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두에서의 수상한 거래, 돈봉투, 그리고 미란의 긴장한 모습,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했어요.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이건 단순한 이웃 간의 소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자신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30년간 쌓아온 형사의 경험이 모두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순덕의 조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어요. 부두에서 본 그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 말이죠. 순덕은 오랜 형사 경험을 살려서 접근했습니다. 우선 인근 CCTV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물론 퇴직한 형사에게 그런 권한은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후배 형사들과의 연락망이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김 형사 나야. 순덕이 전화를 걸었어요. 후배 김동수는 현재 강남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동수의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혹시 한강 부두 쪽 CCTV 자료 확인할 수 있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부두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언제 자료요?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정확한 위치는 내가 가서 보여줄게.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공식적인 수사가 아닌데 CCTV 자료를 함부로 열람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순덕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대신 직접 현장으로 다시 가보기로 했어요. 낮에 가면 어젯밤에 보지 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강 부두에 도착하니 낮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어젯밤 그렇게 음산했던 곳이 이렇게 평범할 수가 있다니. 순덕은 어젯밤 두 사람이 만났던 정확한 장소를 찾아갔어요. 부두 끝자락 가로등 사이에 어두운 지점이었습니다. 낮에 보니 그곳엔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벤치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바닥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뭔가 있었습니다. 벤치 밑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한 거예요. 그건 명함 같았는데 일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김태우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일부만 보였어요. 회사 이름은 찢어져서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단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그 명함 조각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그리고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부두 끝에는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더군요.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젯밤 윗집에서 맡았던 그 화학적인 냄새와 비슷했어요. 표백제 같은 강한 냄새 말이죠. 창고 안쪽을 보려고 했지만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닥에 뭔가 얼룩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얼룩들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순덕이 돌아보니 관리인 같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50대 정도의 남성이었습니다. 아,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순덕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여긴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나가주세요. 그 사람의 말투가 꽤 날카로웠어요. 순덕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났어요. 하지만 충분히 본 것 같았습니다. 그 창고와 미란의 거래 장소가 너무 가깝다는 것, 그리고 그 이상한 냄새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덕은 명함 조각을 다시 봤어요. 김태우. 전화번호는 중간 부분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뭔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날 저녁 순덕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김태우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너무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두 근처에서 활동하는 김태우를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미란이 또 나갈지 지켜보는 거였어요. 매일 밤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았지만 패턴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더 관찰한 결과 미라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특정한 요일에 말이죠.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주로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마다 가져가는 가방의 크기도 달랐어요. 때로는 큰 가방 하나, 때로는 작은 가방 두 개.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다음 화요일을 기다렸어요. 이번엔 더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했습니다. 카메라도 준비하고 녹음기도 챙겼어요. 이번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화요일 밤이 되었어요. 예상대로 미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큰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순덕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란이 다른 길로 갔어요. 부두가 아니라 시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더군요. 순덕도 같은 전철에 올랐어요. 전철 안에서 미란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어요. 번화가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이런 밤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순덕에게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었어요. 미란이 향한 곳은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20층짜리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녀는 건물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출입문이 잠겨 있었어요. 카드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미란이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와는 달리 가방이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돈봉투 같았어요. 지난번 부두에서 받았던 것과 비슷한 크기의 봉투였습니다. 순덕의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미란이 건물을 나선 후 순덕은 건물 입구를 자세히 봤습니다. 간판들이 여러 개 붙어 있었는데 대부분 사무실이나 학원 같은 곳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 이상한 간판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세상이라는 이름의 업체였어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24시간 서비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순덕은 그 이름을 기억해뒀습니다. 내일 낮에 다시 와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라는 이번에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바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 오피스텔 주변을 더 살펴봤습니다. 건물 뒤쪽에는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어요. 더 이상한 것은 그 차 주변에서도 그 특이한 냄새가 났다는 거였습니다. 윗집과 부두 창고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말이에요. 순덕은 차 번호를 기록해 두려 했지만 번호판이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불가능했어요. 대신 차종과 색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기억해 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덕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오피스텔, 깨끗한 세상이라는 업체, 그리고 의문의 승합차,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순덕은 생각했어요. 이제 슬슬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어요. 내일은 그 오피스텔에 가서 깨끗한 세상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우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더 조사해야 했어요. 순덕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분명히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도 함께 말이죠. 다음 날 오전 순덕은 어제 갔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낮에 보니 건물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입구에는 여러 업체들의 간판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세상은 12층에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순덕은 건물 관리소에 가서 그 업체에 대해 문의해 봤습니다. 12층 깨끗한 세상이요. 관리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청소용품 유통하는 곳 같던데요. 몇 달 전에 입주했어요. 청소용품 유통이라. 그럼 어젯밤 미란이 가져간 가방 안에는 청소용품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혹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대부분 밤에 활동하는 것 같아요. 낮에는 거의 사람이 없거든요. 가끔 밤에 짐을 나르는 모습은 봤는데, 밤에 짐을 나른다는 말이 순덕의 관심을 끌었어요. 정상적인 청소용품 유통업체라면 낮에 활동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혹시 그 회사 대표나 직원들 인상착의를 기억하시나요? 대표는 김태우라는 분인 것 같던데. 키가 크고 건장한 분이에요. 자주 정장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김태우. 바로 부두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순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관리소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강해서 다른 입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냄새요? 화학약품 냄새 같은 거요. 표백제나 그런 냄새. 청소용품 회사니까 당연하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심해요. 역시 그 냄새였어요. 순덕이 계속 맡았던 바로 그 냄새 말이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미란과 김태우, 그리고 이 깨끗한 세상이라는 회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하지만 아직 그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었어요. 청소용품 유통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건 위장이고 다른 일을 하는 걸까요? 순덕은 건물을 나와서 주변을 더 살펴봤습니다. 어제 봤던 그 검은 승합차는 없었어요. 하지만 주차장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얼룩들이 여기저기 있었거든요. 지하 주차장과 부두 창고에서 봤던 것과 같은 종류의 얼룩들이었어요. 뭔가 액체가 흘렀다가 말랐던 자국 같았습니다. 순덕은 그 얼룩 중 하나를 휴지로 닦아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역시나 그 강한 화학적 냄새가 났습니다. 이젠 확실했어요. 이 모든 장소들이 같은 물질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날 오후 순덕은 도서관에 가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깨끗한 세상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홈페이지나 광고 같은 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청소용품을 유통하는 회사라면 이상한 일이었어요. 대신 김태우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역시 너무 흔한 이름이라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몇 개의 기사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몇 년 전 불법 폐기물 처리 업체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연루된 사람 중에 김태우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였어요. 불법 폐기물 처리. 그것도 화학물질 관련이었습니다. 순덕의 머릿속에서 가설 하나가 떠올랐어요. 혹시 미란과 김태우가 불법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이 되었어요. 밤에만 활동하는 것, 강한 화학 냄새, 외진 곳에서의 거래, 그리고 현금 거래까지. 모든 것이 불법 사업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측일 뿐이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순덕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순덕은 미란이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었으니까 외출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과연 밤 11시쯤 윗집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가 나간 사이에 2002호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불법 침입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미란이 나간 지 30분 후 순덕은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2002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문고리를 돌려봤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렸어요. 요즘엔 보안이 중요한데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니 이상했습니다. 아니면 빨리 나가느라 실수한 걸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 강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윗집에서 내려오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맡아보니 훨씬 더 강했어요. 순덕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베란다로 나가보니 이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큰 플라스틱 통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각종 화학용품들이 선반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일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컴퓨터와 각종 서류들이 있었는데 서류를 살펴보니 여러 회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화학 공장이나 병원, 실험실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처리 비용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불법 폐기물 처리 업무와 관련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순덕은 스마트폰으로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순덕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각되면 큰일이었어요. 다행히 현관에서 안쪽까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베란다로 피했어요. 그리고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미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순덕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20층 높이의 베란다에서 내려갈 방법은 없었어요. 그때 미란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덕과 마주쳤어요. 누구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놀란 기색보다는 오히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순덕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30년 형사 생활의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죄송해요. 우리 집 고양이가 여기로 올라온 것 같아서. 순덕이 재빨리 변명했습니다. 고양이요.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런 고양이는 여기 없는데요. 방금까지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요? 순덕은 계속 연기를 했어요. 아래층에 사는 최순덕입니다. 처음 뵙겠어요. 미란은 순덕을 한참 동안 째려봤습니다. 그 시선에서 의심과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즉시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고양이를 찾으러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죠. 미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문이 열려 있길래 혹시나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빨리 나가세요. 미란이 베란다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순덕은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해 봤어요. 비록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 같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회사들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어요. 모두 실제 존재하는 회사들이었고 대부분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회사들의 폐기물은 정식 업체를 통해 처리되어야 하는데 깨끗한 세상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었거든요. 다시 말해 미란과 김태우가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불법이었습니다. 정식 처리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고 적당히 처리한 후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그 화학물질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부두에서의 거래가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어요. 아마 강이나 바다에 무단 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이제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환경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정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불법 침입으로 얻은 증거라서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후배 형사 김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수야, 나야. 혹시 환경범죄 담당 부서에 아는 사람 있나? 환경범죄요. 무슨 일이세요? 개인적으로 의심스러운 업체가 있어서 불법 폐기물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건 환경부나 지방청에서 담당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 같거든. 알겠습니다. 연락처 드릴게요. 하지만 순덕은 아직 신고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그날 오후 순덕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트에 갔을 때도 공원에서 산책할 때도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미란이나 김태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요? 하지만 오랜 형사 경험상 이런 직감은 보통 맞았어요. 저녁이 되어서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순덕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검은 승합차가 서 있더군요. 바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봤던 그 차였어요. 번호판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순덕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너무 깊이 들어왔고 확보한 증거들도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더 빨리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순덕은 스마트폰으로 그 승합차를 사진 찍으려 했어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찍어뒀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그 차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덕은 잠들기 전까지 계속 지켜봤어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정말로 결정적인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순덕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일찍 일어나서 밖을 확인해 봤어요. 검은 승합차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날이었어요. 순덕은 김동수가 알려준 환경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범죄 신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순덕이 말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불법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화학물질을 강에 무단 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사진과 서류 일부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거래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죠.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순덕은 오후 2시에 환경부 지방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들, 회사 정보, 목격 일지, 그리고 추측되는 범죄 행위들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쯤 되어서 순덕은 집을 나서려 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미란과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안녕하세요. 순덕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미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고양이는 찾았나요? 미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 네. 다행히 찾았어요. 순덕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사실 고양이는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미란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순덕은 뒤를 돌아봤어요. 미란이 창문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환경부 지방청에 도착해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박 과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순덕은 준비한 자료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박 과장이 자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혼자서 조사하셨어요? 저는 퇴직 형사입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서 조사한 거예요. 하지만 불법 침입으로 얻은 자료들은 증거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박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면 됩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식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박 과장은 순덕의 자료들을 검토한 후 즉시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내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덕은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전문기관에 신고를 완료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미란과 김태우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김태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덕도 인사했지만 긴장이 되었어요. 최 여사님이시죠? 미란에게서 얘기 들었습니다. 김태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순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이 동네 조용한 곳인데 요즘 이상한 소문들이 있던데요. 누군가 남의 사생활을 캐고 다닌다는. 김태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나요? 좋지 않네요. 순덕은 모른 척했어요. 맞아요. 참 좋지 않죠. 특히 퇴직한 형사 출신이 그런 일을 한다면 더욱 문제겠죠. 그 말에 순덕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김태우가 먼저 탔고 순덕도 어쩔 수 없이 함께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둘만 있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최 여사님, 김태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호기심이 지나치면 화를 당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순덕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김태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층에서 김태우가 내렸어요. 순덕은 자신의 층까지 올라갔지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순덕은 즉시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과장님, 저예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내일 아침에 바로 현장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전문가들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덕은 불안했어요.
내일까지 무사히 버틸 수 있을까? 혹시 김태우가 오늘 밤에 뭔가 시도하는 건 아닐까? 저녁이 되자 윗집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분주한 것 같았습니다. 뭔가 정리하는 소리, 짐을 나르는 소리들이 계속 들렸어요. 아마도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순덕이 신고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쯤 순덕은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검은 승합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순덕은 스마트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했어요. 비록 어둠 속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윗집은 분주했어요. 그들은 밤새 뭔가를 치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순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 과장이었습니다. 최 여사님, 지금 현장 조사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 모든 걸 치운 것 같아요. 저도 지켜봤거든요. 그럼 다른 장소들은 어떨까요? 오피스텔이나 부두 쪽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그래 주세요. 저도 함께 갈게요.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집에 계세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순덕은 오피스텔로 갔어요. 환경부 조사팀이 건물 앞에 와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박 과장이 순덕을 보고 놀랐어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궁금해서요. 어떻게 됐나요? 12층 깨끗한 세상은 이미 비어 있어요. 어젯밤 사이에 모든 걸 치운 것 같습니다. 그럼 증거가 없는 건가요?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다른 장소들도 확인해보고 폐기물 투기 현장을 찾아보겠어요. 그때 박 과장의 전화가 울렸어요. 부두 쪽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과장이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부두 창고에서 화학물질 잔여물이 발견됐대요. 정말이요. 순덕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그리고 강물에서도 오염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드디어 성공한 것 같았어요. 순덕의 오랜 추적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김태우와 미란을 체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과 환경부 합동 수사팀이 구성되었어요. 그리고 김태우와 미란에 대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순덕은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어요. 비록 위험했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자들을 잡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결말은 그들이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날 밤 11시 순덕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환경부 조사팀의 수색이 끝났지만 김태우와 미라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어디선가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같았어요. 갑자기 아파트 주차장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전조등을 끄고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순덕은 망원경을 꺼내서 자세히 봤어요. 차에서 2명이 내렸는데 어둠 속에서도 실루엣으로 김태우와 미라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돌아온 걸까요? 이미 증거는 모두 치웠을 텐데. 순덕은 긴장한 채로 지켜봤어요. 2 사람은 아파트 입구로 향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남겨둔 것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순덕은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확인해 봐야 할까?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서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둠침침했어요.
비상등만 켜져 있어서 시야가 제한되었습니다. 순덕은 벽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저쪽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우와 미란이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것만 가져가면 끝이야. 김태우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여기 숨겨둔 게 맞아. 미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들은 주차장 구석에 있는 배수구 뚜껑을 열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방수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마도 증거를 없애지 못한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김태우가 가방을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들과 USB, 그리고 현금 뭉치까지 들어있더군요. 이제 외국으로 나가자. 김태우가 말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미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 그 할머니가 너무 똑똑했어. 순덕은 그 말을 들으며 묘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자신의 추리력을 인정받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외로 도주하기 전에 막아야 했어요. 순덕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서 박 과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용의자들이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문자를 보내는 순간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조용한 지하 주차장에서 그 소리는 너무도 크게 들렸어요. 김태우와 미란이 순덕이 있는 방향을 돌아봤습니다. 누가 있어? 김태우가 경계하며 말했어요. 순덕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발각된 것 같았습니다. 나와요. 김태우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순덕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요. 기둥 뒤에서 나왔습니다. 최 여사님이네요. 미란이 놀란 듯 말했어요. 정말 끈질기시네요. 김태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순덕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끝났다고요. 이제 시작인데. 김태우가 가방을 들고 다가왔어요. 그때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 것 같았어요. 김태우와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최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미란이 체념한 듯 말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당했네요. 곧 경찰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박 과장도 함께였습니다. 최 여사님 괜찮으세요? 박 과장이 달려와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순덕은 안도하며 대답했어요. 김태우와 미라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숨겨두었던 가방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증거들이 나왔어요. 해외 계좌 정보와 공범들의 명단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박 과장이 말했어요. 네, 이제 끝났어요. 순덕도 긴 한숨을 내쉬며 답했어요. 한 달 후 순덕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해야 했어요. 김태우와 미라는 불법 폐기물 처리와 환경 오염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범죄 조직도 모두 해체되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순덕은 법정 밖에서 미란을 마주쳤습니다. 죄송해요. 미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존경해요. 왜요? 저희가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모든 걸 알아내시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순덕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안함과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2002호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새로운 입주민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이번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길. 순덕은 속으로 바랐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다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젊은 남자가 매일 밤 이상한 시간에 외출하고 있었거든요. 순덕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자신의 호기심과 관찰력은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일단 그 남자와 친해져서 자연스럽게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엘리베이터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20대 후반의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순덕이 먼저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그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최순덕이에요. 아래층에 살고 있어요. 환영해요. 고맙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순덕은 잠시 생각했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이웃들이 서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편이에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서로 챙겨주는 동네군요. 네, 그래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민의 대답은 진심으로 들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순덕은 생각했어요. 이번엔 정말 평범한 청년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덕은 창가에 앉아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퇴직 후 무료했던 일상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순덕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의심의 그림자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순덕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봄날 같은 인생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